오늘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절대 진리처럼 여겨졌던 문장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날 이 문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면적의 10%는 이제 우리 겁니다. 매년 사용료 내세요. 안 내면 집 전체를 경매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즉시 경찰을 부를 겁니다. 이건 명백한 강탈이니까요. 하지만 이름을 바꿔 재산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순순히 냅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인에게 실거주 한 채는 필수라는 믿음으로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젊은 세대는 평생 대출에 묶인 채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주 가치보다 화폐 가치 붕괴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기능해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희소한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 역할이 부동산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거주하려고 집을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월세와 전세로도 거주는 충분합니다. 집을 사는 진짜 이유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바로 통화 프리미엄입니다. 집값에 붙은 프리미엄은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심리가 만들어낸 가격표죠. 하지만 이 프리미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약화되고 있고 정부 규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보증 사고는 반복되고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거주 가치로만 가격이 형성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제도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정부 규제와 보증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깡통 전세가 연달아 터지며 신뢰가 붕괴하였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당신은 매년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수리비, 재건축 부담금 등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과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집은 잃게 됩니다. 이건 조건부 점유권입니다. 내 집이라는 말은 심리적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 흐름에 따라서 전세가 사라지고 앞으로 남는 건 오직 월세와 매매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점점 순수한 거주 가치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프리미엄을 흡수하는 새로운 대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키를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개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보유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개인 키로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영구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멸의 자산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건 없다며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정작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입니다. 진짜 소유를 선택한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제 실거주 한 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하여 나의 자산을 지키세요. 그리고 진짜 소유권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BTC 모아였습니다.